지금 현재 우리의 카테고리는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는 아마 저보다는 아마 심각해 보이진 않으실 것 같은데 상품이 많지 않아서겠죠. 여러 가지 상품을 올려놓으면 이런 식으로 그냥 카테고리가 되게 딱딱하게 뭐 생활건강, 여가생활편의, 출산휴가 뭐 이런 식으로 달려지게 됩니다. 그러면 이거를 내가 원하는 모양의 카테고리로 만들고자 할 때는 바로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 센터의 스토어 관리에 있는 카테고리 관리로 가시는 거예요. 카테고리 관리의 전시 방법에는 카테고리 그대로 전시와 나만의 카테고리 전시가 있어요. 여기서 우리는 나만의 카테고리 전시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는 제가 이전에 만들어 놨던 카테고리들이 있어서 잠깐 제거하고 설명을 할게요. 아마 이렇게 돼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 것도. 자, 이미지 타입은 정사각형과 세로 긴 직사각형 내가 원하는 대로 고를 수가 있고요. 이미지 전시 방식도 대표 이미지와 추가 이미지가 같이 나오는 방식과 대표 이미지만 나오는 방식으로도 꾸며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대표 이미지랑 추가 이미지가 같이 보이는 형식인 거고, 대표 이미지만 보이는 건 이렇게 그냥 하나의 이미지로만 고정되어 있는 방식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상품 유닛 요소 추가, 요거는 뭐냐면 뭐 장바구니에 넣기나 이런 것들을 이렇게 장바구니 담기나 뭐 이런 거 유닛을 더 추가할 수 있게 나와 있다라는 건데, 컬러칩이라는 거는 우리가 옵션에서 직접 입력한 경우가 아니라 색상 사이즈 간편 입력이라고 했을 때 색깔을 그냥 골라서 입력하는 형식으로 했을 때는 컬러칩을 넣을 수가 있는 거고, 그렇지 않고 그냥 옵션에서 그냥 직접 입력해서 뭐 빨강, 파랑 우리 그냥 직접 적어서 입력한 거는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리뷰 평점이 많은 경우는 이렇게 강조하는 형태로도 올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지금 우리는 그냥 아직 리뷰가 많이 안 달렸죠. 장바구니까지만 체크를 해놓은 채로 이렇게 두었어요. 아마 이게 기본값일 거예요. 자, 이제 이 밑에서 전시 카테고리를 만들 건데요. 카테고리 추가를 누르셔도 되고 아니면 요 옆에 추가 버튼을 누르셔도 돼요. 이렇게 누르면 대분류 카테고리를 추가할 수 있게 나옵니다. 대분류 카테고리는 19개까지 만들 수가 있고요. 여기서 추가하면 더 만드는 게 가능해요. 대분류명 뭐라고 지을까요? 예를 들어서 좀 더 이쁘게 하려면 이모지 넣어서 꾸미시면 이뻐요. 주로 올린 게 뭐 장마철 이것도 좋지만 그래서 카테고리는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만들면 좋을 것 같아요. 욕실용품으로 할까 여기는? 너무 많이 만들지 마시고요. 한 서너 개 정도 할게요. 어차피 이거 만드는 거는 이후에 이제 카테고리 좀 더 고민해서 만드시면 되니까 지금 한 서너 개 정도만 연습이니까요.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는 이렇게 4개 정도 일단 만들었고요. 저장 누를게요. 그러면 얘가 이렇게 만들어져요. 그런데 옆에 보면 빨간색 느낌표들이 떴죠. 요거는 아직은 만들어진 게 아니라고 보시면 돼요. 왜냐면 카테고리 껍데기는 만들었으나 그거랑 연결시켜 놓은 게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 이대로 적용을 해서
스토어로 가보면 아무것도 안 나옵니다. 연결을 해야 떠요. 자, 그래서 요 생활용품이라고 제가 이름 지어놓은 첫 번째 카테고리 선택하고 여기다가 이제 요 옆에 메뉴들을 세팅을 하는 거예요. 상단 이미지 사용 안함 있는데 요거는 어떤 거냐면 예를 들어 이 생활용품이란 카테고리를 들어왔을 때 요 위쪽에 이렇게 이미지가 이쁘게 뜨게 할 거냐. 근데 보통은 귀찮아서 안 만든 것 같기는 해요. 다른 곳들은. 근데 만들어 놓으면 조금 더 차별화돼서 보이게 하겠죠? 네, 그런 정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서 일단 설명은 그 정도만 할게요. 자, 이미지 링크는 뭐냐면 여기 이미지를 올렸을 때 그 이미지를 클릭하면 넘어갈 곳, 연결하실 거면 연결해도 된다, 이런 거고요. 추천 상품 영역 노출이라는 거는 이렇게 추천 상품 영역에 노출을 시킬 거냐 라는 의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상품 연결에서 카테고리 단위로 연결과 개별 상품 단위로 연결이 있어요. 이 두 가지를 좀 설명을 드릴 건데요. 개별 상품 단위로 연결은 내가 원하는 상품을 그냥 골라서 연결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 스토어에 떠져 있는 여러 개 상품들 중에서 내가 예를 들어 생활용품 카테고리니까 생활용품과 관련돼 있는 것들을 선택을 해서 올리면 되는 거겠죠. 그쵸? 이런 식으로 내가 원하는 대로. 이해되시죠? 그러면 카테고리 단위로 연결은 뭐냐면 카테고리를 검색해서 해당 카테고리는 여기 뜨게 하겠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 의류 같은 경우도 또 보면 의류에서 여성 의류라고 한다면 원피스를 이렇게 띄울 수도 있고 원피스랑 이 카테고리는 티셔츠가 같이 뜨게 하겠다, 이런 식으로 연결을 해줄 수도 있겠죠. 그런 거는 이제 카테고리 단위로 연결이라고 합니다. 두 개 차이점은 그렇게 보시면 되는데 얘가 장단점이 조금 있어요. 일단 개별 상품 단위로 연결은 카테고리랑 상관없이 다 연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제 거에 요 만원의 행복 요런 거는 진짜 만원보다 안 넘는 것들 정도면 여기다 다 연결하면 되잖아요. 그쵸? 그런 경우라면은 개별 상품 단위로 연결이 맞겠죠. 왜냐면 되게 여러 카테고리에 만원 안 넘는 것들 다 연결하면 되니까. 근데 얘는 단점이라고 한다면 새로운 상품이 들어왔어요. 그럼 여기다 넣고 싶으면 다시 여기서 선택해서 넣어야 돼요. 그렇긴 하겠죠. 네. 뭐 추가해서 넣는 거 정도니까 그리 어려울 건 없지만 일단 불편은 하실 수는 있어요. 근데 예를 들어 건강기능식품을 팔아요. 그러면 건강기능식품의 경우는 예를 들어 부모님 선물이라는 건강기능식품이라고 한다면 카테고리를 저는 검색을 할 것 같아요. 그럼 식품에 건강기능식품이 따로 있나? 어디 있더라? 생활건강이 있으려나? 예를 들어서 뭐 건강관리 용품이다. 건강기능식품을 찾아봐야겠다. 잠깐만요. 어느 카테고리인지 제가 딱 기억 못하니까 찾아보죠. 예를 들어서 홍삼액. 얘가 쇼핑에 가면은 어느 카테고리인지 알잖아요. 식품의 건강식품이네. 그죠? 그러면 저는 식품에 왜 이렇게 뜨냐면 얘가 지금 스토어가 제가 건강기능식품을 올리는 스토어가 아니에요. 그냥 일반 여러가지 잡다한 잡화들을 올리고 있기 때문에 건강기능식품이 요 안에 없거든요. 그래서 안 뜬 거예요. 그러면 그냥 딴 걸로 해야겠다. 일단은 어쨌든 내가 만약에 어떤 상품이다 라고 하면은 그 상품을 이렇게 추가를 해서 넣어놓는다는 거죠. 의류면 나는 여성 남성 같이 넣어놓고 싶다. 그럼 이렇게 해서 확인하면은 요 부분에 여성 남성 의류가 제가 올려놓은 게 아마 4개, 2개 해서 6개 정도 있는 것 같아요. 이 쇼핑몰 안에. 그죠? 그래서 얘네들이 떠 있는데 내가 나중에 또 여성 의류를 뭔가를 올리면 카테고리가 그냥 묶여서 여기서 보이는 거기 때문에 여기서 다시 업데이트를 할 필요가 없다. 요게 이제 카테고리 단위로 연결의 장점이라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과일 쪽은 요게 좋죠. 그죠? 카테고리 단위로 연결해서 묶어두는 것도. 그래서 그거는 이제 생각해서 요거 어차피 카테고리마다 내가 설정할 수 있는 거니까 그렇게 잡아주시면 될 것 같고요.
정렬 순서도 내가 원하는 순서로 할 수 있어요. 최신 등록 순으로 하고 싶다, 또는 뭐 인기도 순으로 하고 싶다, 이런 거 조절할 수 있고, 전시 타입을 이미지형으로 할 건지 뭐 이런 거 고르고 적용하게 하면은 적용되었습니다 뜨고 확인. 그리고 여기 느낌표가 사라졌죠. 요 만원의 행복은 제가 아까 얘기한 대로 개별 상품으로 연결을 해볼게요. 그러면 내가 연결할까 아무거나, 카테고리랑 상관없어, 그냥 아무거나 이런 식으로 마음에 드는 상품들을 선택을 해요. 뭐 원래는 만원의 행복이니까 만원짜리 골라야 되겠지만 그냥 맘대로 고를게요. 자, 이렇게 해서 고르시면 돼요. 어려울 거 없죠? 그러고 적용. 그러면 지금 제가 두 개는 이렇게 연결을 한 거죠. 그리고 욕실용품과 어린이용품은 지금 연결을 따로 안 했어요. 그러면 얘네들은 안 나올 테고 요 두 가지는 나오겠네요. 그죠? 그리고 요렇게도 돼요. 나는 대카테고리만 넣고 싶은 게 아니라 중분류 카테고리도 설정하고 싶다 라고 한다면 생활용품을 선택해 놓고 추가 하면은 그 생활용품 안에 중분류 카테고리를 만들어서 따로 관리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대분류는 최대 19가지가 되고 중분류는 최대 15가지, 소분류도 최대 15가지로 이렇게 분류해서 넣어놓는 게 가능해요. 그래서 그것도 한번 나중에 시도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어쨌든 저는 적용을 하고 다시 스토어의 모양을 보여드리러 가볼게요. 두 개의 카테고리가 여기 나온 거 확인되세요? 생활용품과 만원의 행복. 나머지 두 개는 제가 만들긴 했지만 연결을 안 했기 때문에 여기서 나타나지 않았죠. 그렇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이 전체 상품은 여기서 본 거예요. 우리 스마트 스토어의 컴포넌트 관리, 여기 있는 요 메뉴 말고요. 여기 보시면 카테고리 메뉴라고 있어요. 여기 전체 상품이 이쪽에 뜬 게 아니네. 그야말로 진짜 전체 상품인가 본데, 그죠? 인기탑 80 요금 이 밑에 뜨는 거고, 저거는 그냥 전체, 진짜 전체 상품을 말하는 거고요. 카테고리에서는 그렇게 참고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 두 개 또는 전체 상품 요거는 기본적으로 있는 메뉴다. 요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일단 카테고리 관리에 대해서 질문사항 잠시 받도록 하고요. 질문 없으면 다음 걸로 넘어갈게요. 예를 들어 아까 질문이 여기 타이틀 추천상품 영역 노출에 대한 게 있어서 지금 만든 생활용품 카테고리에다가 제가 한번 요거 달아볼게요. 추천상품으로 제가 아무거나 한 3개 골라서 등록을 해두고요. 랜덤 노출되게 또는 전시 순서대로 노출되게 설정도 가능합니다. 자, 이렇게 해놓고 적용하기 해볼게요. 그럼 적용되었습니다 라고 떴고, 우리 스토어 가서 생활용품 눌러보면은 이렇게 아까 얘기한 대로 여기 타이틀이 뜨고 제 추천 상품들 랜덤하게 노출되니까 뭐 순서가 막 바뀌겠죠? 근데 내가 순서 바뀌는 거 싫다 그러면은 여기서는 요거 전시 순서대로 노출해서 원하는 전시 순서로 맞추시면 돼요. 이것도 괜찮아요. 보시면은 눈에 이렇게 먼저 추천 상품 보이고 요 생활용품에 대한 카테고리 밑에 보이잖아요. 이런 식으로 매치되는 거니까 괜찮죠. 일단 상품이 좀 여러 개가 있어야지. 그렇죠. 그래서 사실은 그 전에 제가 숙제를 계속 도매국에 있는 상품 한 개씩 더 올려주세요 했던 이유가 그래도 상품이 좀 있어야 보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고, 만약에 지금 상품이 거의 없으신 분들은 체크해도 잘 안 보이긴 할 거예요. 네. 자, 그러면은 여기 이제 질문 없을까요? 카테고리? 네. 그럼 이제 계속 나가볼게요. 쇼핑 스토리에 대해서도 한번 소개를 해보는 게 좋겠다 라고 생각은 좀 들더라고요. 원래는 제가 그렇게 크게 신경을 안 쓰던 메뉴기는 해요. 근데 왜 이걸 소개를 하면 좋겠다 라는 생각을 했냐면, 글쎄요, 뭐 좋아하실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원피스를 찾아봤거든요.
여성 원피스라고 칠걸. 원피스라는 애니메이션도 있었죠? 네. 생각을 못했어요. 여성 원피스 칠게요. 쇼핑. 실제 이런 데서 쓰고 있는 게 그렇게 활용을 하고 있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좀 얘기를 해보면은 아, 이렇게도 할 수 있구나 생각을 하실 수 있을 것 같다. 네, 그래서 한번 얘기를 해보려고요. 저번에 제가 멀티배너 말씀드렸었죠. 네. 그래서 뭐 여기를 누르면은 뭐 넘어갈 수 있게 이렇게 멀티배너로 연결을 해놓는 그런 경우들이 있더라 라고 했는데, 여기를 누르면요 이렇게, 여기는 그렇게는 안 했네요. 보면은 상품의 그 상세 페이지로 바로 넘어가게 이렇게 연결한 곳도 있는데, 어떤 곳은 그렇게 하지 않고 이 부분을 누르면 저 스토리로 넘어가게 그렇게 연결을 해놨더라고요. 근데 스토리로 연결하는 게 무슨 차이일까 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가격이 보이고 말고의 차이가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상품을 만약에 이렇게 눌렀을 때, 하필 또 오늘 그게 없냐, 꼭 찾으려고 하면 없어요. 그죠? 아이고 참, 여긴 혹시 그렇게 했을라나? 여기도 그 멀티배너 썼죠? 우리 얘기했던 거. 요 반짝반짝 샵나우 요거 어떻게 해요? 저번에 우리 그 만드는 거 알려드렸었는데. 네, 맞아요. 포토스케이프에서도 할 수 있고, 그러니까 두 개를 만드는 거예요. 요거랑 샵나우 떠 있는 거랑. 요 두 개가 그냥 번갈아 가게 되게 해서 GIF로 저장하면 끝. 그걸 넣는 거예요. 그러면 뭔가 좀 화려해 보이긴 하네요. 여긴 다 이렇게 연결을 했네. 근데 어찌됐건 간에 제가 설명하고자 하는 거는 이런 부분은 아니긴 했는데, 이걸 딱 누르면은 쇼핑 스토리로 넘어가게 그렇게 설정을 한 곳이 있었어요. 근데 하필 지금 설명드리려니까 안 보여가지고. 근데 그렇게 해놓으니까 가격이 일단 비교가 안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저기 같은 경우 바로 가격이 노출이 되잖아요. 근데 쇼핑 스토리로 해가지고 만약에 상세 페이지를 만들어가지고 거기로 연결되게 했을 때는 쇼핑 스토리에는 가격이 바로 보이지 않다 보니까 거기서 이제 상품을 보고 가격을 이제 선택을 해가지고 결제를 하려고 보니까 가격이 좀 확 뛰었더라. 그래서 사실은 저는 결제를 안 했기는 했었는데, 만약에 그렇게 쓰시고자 하시는 분은 쇼핑 스토리를 한번 또 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긴 해요. 올리는 방법 되게 쉬워요. 제목 적고 쇼핑 스토리에 올릴 상세 페이지겠죠? 스마트 스토어에 올리고 그 다음에 관련 상품 연결할 거 있으면 연결하고 등록하면 끝이에요. 그러면은 쇼핑 스토리라는 한 칸이 만들어지게 되고, 그 주소로 멀티배너를 연결해서 쓴 그런 경우가 있었어서 한번 소개를 드려보려고 했더니 또 찾으려니까 또 항상 없어요. 네. 어쨌든 쇼핑 스토리는 그런 용도로 쓰시기에는 괜찮습니다. 한번 시도해 볼 만은 할 것 같아요. 자, 쇼핑 라이브 쇼클립 등록이라는 건데요. 요거는 뭐냐면, 쇼클립이라는 게 뭐냐면 짤막한 동영상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스토어를 고르고 관리 페이지로 이동을 해보면 쇼핑 라이브라고 해서 웹페이지가 연결이 돼서 들어와질 거예요. 여기는 우리가 라이브 방송을 찍거나 아니면 라이브를 찍기 그러면 쇼클립으로 올릴 수 있는 공간이에요. 그래서 쇼클립 타이틀 간단히 여기 적고, 쇼클립 설명 적고, 영상은 여기다가 올리게 되는데, 영상 자체는 5초 이상 2분 이내의 짧은 영상을 올리게 돼요. 그럼 영상을 올리면 여기 이제 그 영상에 있는 사진들, 뭐랄까요? 장면들이 쭉 뜨게 되는데, 그 중에 한 장면을 대표 이미지로 설정해도 되고, 내가 만약에 이 사이즈로 대표 이미지를 만들어서 올릴 거면 이미지 추가해서 넣어도 됩니다. 노출 일시를 예약 노출해서 내가 원하는 노출 일시를 정할 수도 있고, 즉시 노출시킬 수도 있어요. 그리고 쇼클립 알림을 발송을 하겠다라고 한다면 알림 발송도 가능하도록 돼 있고, 만약 라이브를 할 거면 연결할 라이브를 연결해서 넣는 것도 되죠.
이게 어떤 메뉴인지 간단하게만 소개를 드려보자면 우리 네이버에 보시면요. 조금 밑에 쇼핑이라는 메뉴가 있거든요. 메일에. 그죠? 여기 쇼핑 라이브 보이세요? 여기에요. 여기 보시면 라이브도 있지만 실제 이제 쇼핑 라이브가 종료된 거, 그 외의 것들도 여기 이렇게 떠 있기도 합니다. 여기가 간단히 말하면 쇼핑 라이브의 공간이고요. 자, 아무 상품이나 하나 누른 거거든요. 이렇게 들어가지 말걸. 이런 거 누를게요. 그러면 이런 식으로 그 인기 뭐 라이브들이 이렇게 보여요. 패션 뷰티 다 따로 있으니까 라이브 한 것들. 그리고 하나 또 여기도 쓴 것 같아서 저번에 방시아들 설명드렸었잖아요. 방시아들에도 있었던 것 같아서 한번 가볼게요. 여기 보시면 쇼핑 라이브라고 이렇게 보이죠? 여기 한번 제가 눌러서 보면은 이런 식으로 방송을 올리고 시청을 한 게 보여요. 그러면 사람들이 이거를 3,100명이 시청하고 이거 784명이 시청한 거예요. 이렇게 눌러서 보면은 라이브에서 올렸었던 내용도 볼 수가 있고 이 상품을 사러 갈 수도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바로 도전하긴 조금 어려운데 쇼핑 컨텐츠를 찍을 수 있으신 분들이라고 한다면 이런 쇼핑 라이브도 한번 해봄직은해요. 제주도의 빨간귤 홍매야. 아니 12브릭스 이상이니까 공백현과 이런 거 함께하겠습니다. 이제 달아주는 거는 저는 안유리입니다. 조만간 반갑습니다. 보면 되고 이건 이제 방송 찍은 거고 오늘도 저희가 어제 요거는 그냥 미리 캔버스에서 만들어서 위에다 붙인 거예요. 간단히 말하면. 급하게 지금 방송이 그래서 만들어졌어요. 어려울 건 없어요. 어제 진짜 네. 많은 분들이 그런 거 해가지고 올린 거다라고 보면 되고. 아우 시끄러. 네, 어쨌든 이렇게 해서 달아줄 때 쇼핑 라이브도 한번 나중에 생각을 해볼 만은 하다. 근데 이게 처음 내가 방송 찍으려고 하면요 말도 막 어눌하게 나오고 버벅이고 막 그래요. 그래서 아마 저런 거 준비하실 거면 대본도 많이 쓰셔 보시기도 해야 되고 아마 연습도 좀 필요할 거라 바로 도전하긴 조금 어려우실 것 같고요. 좀 하시면서 나중에 좀 더 자신감이 붙으시면은 저런 쇼핑 라이브도 한번 해서 올려보시는 것도 괜찮으실 것 같아요. 그러면 라이브 뭐 시간은 본인이 알아서 정하는 거예요? 예, 예약해서 정하는 거예요. 예, 라이브잖아요. 예고 페이지가 있어요. 그래서 언제 내가 라이브를 하겠다 예고 페이지를 만들고 실제 라이브를 할 때 그때 이제 쇼핑 라이브를 하시면 돼요. 그래서 쇼클립과 쇼핑 라이브 이런 기능이 있더라. 보면은 라이브를 우리가 여기다 불러다가 연결할 수도 있게 되어 있기도 하죠. 쇼핑 라이브 한번 가볍게 설명드렸고요. 계속 밑에 내용 좀만 더 얘기할게요. 자, 스토어 관리의 기본 정보 관리는 저번에 설명드렸던 내용입니다. 눌러보시면은 아마 스토어명이나 대표 이미지 이거 바꾸는 메뉴들 있는 거 보일 거고요. 그 다음에 API 관리라는 게 여기 따로 나눠져서 나왔는데 이게 이제 API가 언제 필요한 거냐면 우리가 나중에 통합관리 시스템을 쓸 때가 있을 거예요. 나중의 경우긴 하지만 샤플링 요도였던 것 같은데 이런 식으로 통합관리 솔루션들이 굉장히 많아요. 사방넷도 있고 샤플링도 있고 플레이오토도 있고 많아요. 그러면 이런 데서 우리가 연결을 하겠다라고 한다면 그때 이제 필요한 게 API를 연동을 하게 나와요. 방법들은 여기 다 뜨긴 뜨는데 그때 보시는 곳이 바로 스토어 관리의 스토어 설정에 있는 API 관리예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API 연동용 판매자 아이디랑 API 사용할 건지 그 다음 여기서 내가 해당하는 연결할 곳 있죠. 뭐 가비아에 연결할 수도 있을 거고 뭐 되게 많으니까 샵링커도 있고 다 여기 해당돼요. 아까 샤플링 아까 얘기했었죠? 예를 들어 내가 샤플링으로 연결하겠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샤플링으로 맞춰서 연결을 하고 저장을 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API를 연결하실 때 쓰시는 곳이에요.
뭐 이런 부분입니다. 뭐 어려운 거는 아닌데 저 판매자 아이디는 그냥 여기 들어올 때 그냥 부여되는 아이디죠. 예, 그쵸. 왜냐면 여러분들 아이디잖아요. 그죠? 제 아이디. 여러분들은 또 여러분들 아이디. 뭐 이런 식으로 연동형 아이디는 따로 설정할 수가 없고 여기서 부여가 되어 있고요. API 대행사는 이제 내가 API를 어디로 연결할 건지에 따라서 설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사방넷도 연결하고 뭐 어디도 연결하고 이런 게 아니라 그 중에 한 업체를 고를 테고 거기다 이제 연결을 해서 쓴다고 보시면 되겠죠. 좀 나중 얘기긴 하지만 처음에 이 세팅할 때 좀 요거를 못 찾아서 힘드신 경우도 있기는 해요. 근데 어차피 그 세팅할 때 보면은 어느 메뉴에 가면 있다 이런 설명들이 다 적혀 있기는 해요. 그래서 아마 그리 어렵지는 않으실 거예요. 저 네. 아이디는 선생님 네이버 아이디예요. 아, 예. 지금 네이버로 가입이 되어 있다 보니까 네이버 아이디가 현재는 제 건 떠 있네요. 근데 저는 다르게 돼 있어서. 다른 아이디로 떠 있기도 해요. 그 아이디로 쓰시면 돼요. 뭐 상관없나요? 이상한 무슨 네. 걸로 돼 있죠? 예, 네. 그걸로 쓰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연결하는 그 아이디고 그 API 연동형 판매자 아이디 적으란 데에 얘를 그냥 복사해서 넣으시면 되는 거예요. 네. SNS 설정은 뭐 특별하게 설정할 게 없습니다. 왜냐면 여기서 연결해봤자요. 여기 떠요. 제가 보여드리자면은 맨 밑에 안 연결해도 돼요. 이거 누가 눌러, 그죠? 안 해도 됩니다. 하지만 연결하고 싶다면 그때는 이제 여기 스토어 관리의 SNS 설정에서 연결할 수가 있더라.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서비스 연결로 갈게요. 네이버 서비스 연결. 자, 네이버 쇼핑 당연히 연동해 두셨죠? 네. 안 돼 있으면 연동해 주세요. 이거로 거의 들어와요. 왜냐면 우리 몰을 쳐가지고 직접 들어오셔서 구매하시는 분들이라고 한다면 이미 우리 몰을 알고 계신 분들일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고 대다수는 어떻게 해요? 예를 들어 무드등이 필요하면 무드등 쳐가지고 찾아 들어오시죠. 오늘 제가 어제 이제 구입이 됐었다라고 했던 양산 또한 네이버 쇼핑으로 들어와서 사게 되는 거고요. 거의 웬만해서는 네이버 쇼핑으로 연동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 체크가 돼 있어야 돼요. 체크 안 돼 있는 경우는 체크를 하시면 되고요. 원뿔딜이라는 거는 이제 원뿔딜이라는 메뉴를 쓰게 할 거냐 이런 건데 원 플러스 원의 핫 아이템을 판매할 수 있는 핫딜 서비스를 원뿔딜이라고 해요. 이거는 어디에 뜨냐면 네이버 쇼핑에서 여기 보시면 원뿔딜이라고 있어요. 여기에 뜨는 메뉴들이에요. 그래서 내가 원뿔딜을 올리게 되면 여기 이런 식으로 메뉴가 떠 있게 되고 사람들이 그러면 사고 싶은 상품을 요 원뿔딜에서 구매를 할 수가 있더라. 그래서 원뿔딜 하실 거면 연동을 하면 되는 거고요. 이렇게 원뿔딜을 통하면 주문건당은 5%의 매출 수수료가 부과가 됩니다. 자, 네이버 톡톡. 요거는 이제 네이버 톡톡을 활성화해서 쓸 거냐라는 건데요. 제 몰에 잠깐 가보면 상품 아무거나 눌러볼게요. 여기에 톡톡 문의라는 게 이렇게 떠 있어요. 그러면 고객이 여기를 눌러서 문의를 할 수가 있게 하겠다 라고 한다면 체크. 아니면 사용 풀어놓으면 돼요. 실제 보면은 다른 몰에 보면 여기는 상품을 눌러보면 여기도 톡톡 문의 돼 있네요. 그쵸? 근데 내가 이거를 안 하고 싶어요. 그럼 이걸 끄면 돼요. 이런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는 매번 이제 우리가 응대를 하기가 쉽지가 않을 때 그러면 톡톡 문의 저게 버튼이 있으면 불편하잖아요. 그럼 꺼놓으면 돼요. 자, 웹사이트 검색 등록 요거 저번에 설정해 놓으시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혹시 설정 안 하신 분은 설정 한번 눌러주세요. 이거는 요런 메뉴죠. 우리가 예를 들어 네이버에다가 제가 예를 들어 한일컴퓨터라고 제 스토어를 쳐보면 이 밑에 보면 요렇게 스토어가 뜬다 라는 거예요. 물론 스토어 명으로 쳐야 됩니다. 뭐 영문으로 돼 있으면 영문으로 쳐야 되겠죠. 근데 이 사업자 나라 같은 경우는 여기 뜨네요. 그죠?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렇게 앞에 뜨게끔 해주는, 그러니까 우리가 네이버에다 치면은 검색 결과에 뜨게끔 해주는 그런 기능이 웹사이트 검색 등록이라고 하는데, 이게 스마트 스토어 이름이 좀 뭐랄까 좀 흔하거나 이런 이름일 수가 있어요. 여기는 흔하다기보다는 너무나도 마케팅을 많이 한 결과일 것 같기는 한데요. 자취생으로 살아남기 쳐보면 인스타가 뜨고요. 또 다음 채널이 뜨고요. 이미지가 뜨고요. 네이버 쇼핑에서 물론 뜨긴 뜨죠. 네, 비즈니스 경제 글이 뜨고요. 이 페이지 가봐도 아까 그 스토어가 안 떠요. 자취생 살아남기 홈이 뜨고 블로그가 뜨고, 워낙에 여기는 마케팅을 너무 많이 틱톡이 뜨고 그쵸? 하다 보니까 이게 앞에 안 뜨는 거예요. 워낙에 띄울 게 많은 거죠, 이걸로. 그래서 이 자취생네는 어떻게 하고 있냐면 그냥 광고로 달고 있어요, 앞에다가. 이거는 이제 뭐냐면 자취생으로 살아남기라고 해서 사람들이 키워드를 치는 사람들이라고 한다면 거의 없겠죠, 그쵸? 예, 즉 여기는 이제 자기 몰 이름으로 해서 한 번 클릭이 70원, 부가세 7원 해가지고 파워링크를 달아놓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렇게 안 하면 너무나도 많은 SNS들에 이렇게 홍보를 하고 있다 보니까 오히려 이 경우는 약간은 역효과가 난 거죠, 이 부분에서는. 그런 경우, 그러니까 내 스토어명이 약간 흔한 이름인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면 로직에 따라 변경이 되다 보니까 앞에 안 뜨고 한참 뒤에 어딘가에 떠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저렇게 앞에다 띄울 때는 저렇게 광고로 띄우기도 합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 여기 이제 네이버 풀필먼트라는 건데 아마 저번에 한 번은 설명을 드렸을 거예요. 그러니까 풀필먼트가 뭐 하는 거냐면 쿠팡에 보면 로켓 배송을 따라한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로켓 배송은 쿠팡 자체에서 자체적인 물류 창고를 가지고 있는 거지만 네이버는 물류 창고가 없기 때문에 물류 창고들과 제휴를 맺은 거예요. 그래서 거기다가 물건을 갖다 놓고 바로바로 보낼 수 있게 해놓는 그런 계약이 네이버 풀필먼트라고 합니다. 네, 그럼 네이버 서비스 연결도 모두 소개를 드린 것 같기는 하네요. 여기 혹시 질문 있으신 분이 있을까요? 없을 것 같긴 하지만 질문 한번 받아보고, 일단 가격 비교 서비스 연결이라는 부분에서는 애누리나 다나와가 더 있어요. 기본적으로 네이버 쇼핑만이 아니라 애누리랑 다나와에도 우리가 가격 비교 서비스를 연결할 수가 있는데요. 이거는 사업자에게만 제공이 됩니다. 그래서 일반몰에서는 연결을 못하고 만약에 간이과세자라든지 사업자로 등록한 스토어에서는 연결을 할 수 있게 되어 있어요. 똑같이 수수료는 2% 수수료 들어가는 건 똑같아요. 그럼 해놓는 게 좋아요? 종류에 따라 좀 다른데요. 애누리나 다나와를 치는 경우들이 보통은 가전제품이라든지 전자제품 이런 쪽은 애누리 다나와 많이 치세요. 근데 애누리나 다나와를 잘 안 쓰는 곳이라고 한다면 굳이 해놓을 필요가 없기는 합니다. 하지만 뭐 어디서 들어오면 좋긴 하잖아요, 그쵸? 그런 부분에서 달아놓겠다 그러면 괜찮으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기를 달면 좋으냐 이런 거 생각할 거면 애누리나 다나와를 한번 들어가 보세요. 애누리닷컴에 가셔서 보시면 검색을 해보면 알죠. 예를 들어서 뭐를 찾아볼까요? 뭘 찾아보지? 그냥 전자레인지 쳐볼게요. 그러면 여기서 이렇게 가격 비교를 해주는 여기에 뜨게 할 거냐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내가 내 상품을 쳤는데 여기서 이렇게 좀 뜨는 것 같아. 그러면은 저는 해보는 게 더 낫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어쨌든 해도 안 해도 어쨌든 뭐 네이버 쇼핑에 떠도 2%고 저기 떠도 2%거든요. 그러면은 뭐 저는 뭐 그런 거 특별히 없으면 사업자만 그냥 해놓는 게 낫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은 합니다. 어차피 그냥 뜬다고 해서 돈이 나가는 게 아니라 그걸 통해서 들어와서 구매했을 때 돈이 나가는 거잖아요. 구매를 했을 때는. 그렇죠. 네. 판매 수수료니까. 자, 그러면 네이버 서비스 연결 부분도 모두 설명을 드린 것 같아요. 네, 그럼 질문사항 없다면 혜택 등록 부분으로 넘어가서 설명할게요. 혜택 마케팅이라는 부분에 혜택 등록 한번 눌러볼까요?
이거는 어떤 거라고 보면 되냐면 쿠폰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가끔 우리가 어떤 스토어에 들어왔을 때 알림 설정하면은 뭐 300원 또는 100원 할인해주는 쿠폰이 있어요. 그러면 나는 예를 들어 10,000원짜리 상품을 산다면은 10,000원짜리 쿠폰 안 누르고 그냥 사실래요? 아니면 알림 받게 하고 300원 깎아서 9,700원에 사실래요? 아이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해놓는 게 좋은 게 혜택 등록입니다. 자, 일단 혜택의 이름은 간단히 지어주세요. 저는 그냥 알림 받기 설정 시 100원 할인이라고 적었어요. 타겟팅 대상은 당연히 알림 받게 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하겠죠. 여기 첫 구매, 재구매 타겟팅 얘네들은요. 기본적으로 우리가 쿠폰을 발행해도 그 상세 페이지의 상단에 뜨지 않는 쿠폰들이에요. 그래서 알림 받기 쿠폰이 아마 딱 보시기에도 바로 상단에 떠서 보이기가 가능할 겁니다. 자, 그럼 타겟팅 목적은 우리는 알림 받기 고객 늘리기랑 유지하기다. 그럼 이렇게 체크해 놓은 채로 두시고요. 혜택 종류는 쿠폰. 그 다음에 상품, 쿠폰 종류는 상품 중복 할인이나 스토어 장바구니 할인, 배송비 할인 중에 고를 수 있어요. 저는 상품 중복 할인으로 그냥 할게요. 그래서 우리가 뭐 즉시 할인으로 얼마 이렇게 해놨다가도 만약 이 쿠폰을 쓰면은 그거에서 얼마 조금 더 깎아서 할 수 있다 라고 보시면 돼요. 중복 할인이라는 게 뭐 이 쿠폰을 여러 번 써서 중복 할인하겠다 이런 의미가 아니고요. 우리가 상품 올릴 때 할인을 달기도 하잖아요. 그쵸? 거기에 중복해서 할인하게 하겠다라는 거니까 뭐 특별히 신경 쓰실 거는 없을 것 같습니다. 발급 방법은 다운로드 그대로 두시면 되고요. 발급 건수 제한을 굳이 둘 필요는 없어요. 제한 없음으로 할게요. 이게 제한 있으면 뭐냐면 선착순 쿠폰이에요. 그러니까는 예를 들어 뭐 100개 해놓으면 100명한테만 이 쿠폰이 보이고 101명은 안 보이고 그죠? 그래서 제한 없음이 저는 더 낫다고 보고 할인 설정 퍼센트와 원이 있습니다. 저는 그냥 원 단위로 할인해 줄 거라서 원으로 바꾸고 여기다 100 적을게요. 근데 예를 들어 1,000원짜리 사면서 100원을 할인하면 안 되잖아요. 그럼 최소 주문 금액은 저는 5만원 이상 구매 시에 100원 할인해 주는 걸로 할게요. 아, 이게 네, 이게 돼요. 혜택 기간을 내가 어느 정도 줄 것인지 정할 수가 있는데 이 혜택 기간이라는 건 그 기간 동안에 이 다운받을 수 있는 쿠폰이 노출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뭐 일주일만 보이게 하겠다 또는 뭐 6개월 보이게 하겠다 내가 원하는 기간을 설정해서 넣을 수가 있고요. 1개월로 그냥 해볼게요. 저는 그러면 현재 5월 9일부터 6월 9일까지만 이 쿠폰이 보이겠죠. 위에 쿠폰 유효기간은 기간으로 설정과 발급일 기준으로 설정이 있습니다. 여기서 기간으로 설정은 뭐냐면 그 유효기간 동안에만 쓸 수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 5월 9일부터 6월 9일까지 쓸 수 있게 된다 라고 한다면 쿠폰을 예를 들어 6월 9일날 받았어도 그 당일날까지밖에 못 쓰는 거죠. 그럼 발급일 기준으로 설정은 뭐냐면 쿠폰을 다운받은 후에 예를 들어 뭐 7일간은 쓸 수 있다 라고 한다면 6월 9일날 받았으면 6월 9일로부터 7일간은 그래도 유효한 쿠폰이다 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사실 우리가 쿠폰 많이 받아보셨죠? 뭐 카카오톡 쿠폰으로 받으시든 받으셨을 건데요. 유효기간이 길면 쓰게 되던가요? 나중에 써야지 하면서 저 잃어버린 쿠폰들 엄청 많아요. 예. 어쩔 수 없이 환불 들어와가지고 이거 어떡하지 이러면서 환불을 받은 쿠폰도 있었고 예. 기간이 길면은 사실 더 사람들이 나중에 써야지 하고 안 쓰게 되는 경우들이 있다 보니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냥 혜택 기간대로 쓸 수 있게 이 쿠폰이 낫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상품 상세 노출은 상세 페이지 상단에 쿠폰이 전시돼야 잘 보이겠죠? 체크되어 있는 대로 두시고요. 혜택 상품 지정은 내 스토어 상품 전체에 놓을 수도 있지만 내가 원하는 카테고리 상품들만 뜨게 해줄 수도 있고요. 예를 들어 뭐 건기시계만 뜨게 하겠다 이런 식으로요. 아니면 내가 원하는 몇몇 상품에만 뜨게 하겠다 이것도 돼요. 저는 그냥 다 뜨게 할게요. 그리고 확인 누를게요. 저장하고 혜택을 만들었어요.
그러면 우리 스토어에 가서 아무 상품이나 하나 눌러보겠습니다. 이렇게 눌러서 보면은 이렇게 떠있는 이 쿠폰이 바로 지금 만든 고객 혜택 쿠폰이에요. 어렵지 않아요. 그리고 이거 사는 게 9,500원이거든요. 그러면 고객이 100원 요거까지만 일단 보시는 분들이 있어요. 요거 밑에 안 보고. 그러면 뭐 이거 받아놨다가 구매하려고 보니까 100원 할인 안 되네 이렇게 되는 경우도 있고. 근데 이거를 알림 설정을 하게 되면은 우리 여기 관심 고객이 더 늘어나게 돼요. 그래서 관심 고객이 늘어난다는 거는 이후에 우리가 이 사람들에게 예를 들어서 마케팅 메시지를 보낸다 라고 할 때 그 사람들에게 보낼 수 있는 그런 상태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 혜택이라는 게 굳이 나쁘다고 생각은 안 해요. 예를 들어 100원, 200원 뭐 들여가지고 고객을 어떻게 보면 미래 고객일 수 있는 사람들을 유치하는 거이기도 하고. 자, 혜택 조회 수정은 아까 그 혜택 누가 썼나 뭐 이런 거 조회하거나 보는 거고요. 실질적으로 수정이라고 돼 있는데 수정은 안 된다고 보셔야 할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 이 혜택을 다시 지우겠다면 삭제하고 다시 올리는 쪽으로 하셔야 합니다. 실제 수정을 한다라고는 하는데 수정하는 메뉴가 없어요. 네. 그래서 삭제하고 다시 만든다고 생각하시는 게 더 편하실 것 같아요. 그리고 혜택 리포트는 그 혜택을 쓴 사람들이 여기 나와요. 쿠폰을 쓴 사람들이 쫙 여기 이제 뜨게 되는 그런 부분이고, 포인트 지급 관리 같은 경우는 우리가 네이버페이 포인트를 지급을 할 때 들어가는 메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거 인증 안 했다고 자꾸 나가지는 것 같은데 그냥 그 정도만 설명할게요. 자, 고객 등급 관리. 요것도 간단하게 설명을 좀 하고 넘어갈 건데, 가끔 보면은 어떤 스토어에 막 이런 거 떠 있는 거 보일 거예요. 실버, 골드, VIP, VVIP 뭐 이런 것들. 그런 거를 띄우는 메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왜 우리 스타벅스 같은 데서 커피 사보실 때요, 한두 잔 사시는 분은 뭐 보면은 뭐 웰컴 등급인가 뭐 그린 등급인가 그러고, 뭐 몇 잔 이상 사면은 뭐 골드 등급이 돼서 뭐 예를 들어 생일 때 뭐 쿠폰이 발행되고 이런 경우들 있으시죠. 그런 게 간단히 말하면 이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몰에서 여러 번 산 고객들을 위한 등급 혜택을 정해서 이 사람들에게 어떤 쿠폰을 발행하겠다라고 한다면 그때는 여기 고객 등급 관리에서 혜택을 만드실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제가 그냥 만들어 놓은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여기서 이제 주문 금액을 기준으로 할 거냐, 횟수를 기준으로 할 거냐는 내 맘대로 설정을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주문 횟수를 기준으로 해서 한 달, 뭐 1년에 뭐 몇 개 산 사람한테 뭐 어떤 쿠폰을 주겠다 뭐 이런 식으로 세팅을 해서 만들어 놓을 수 있는 약간 멤버십 쿠폰 같은 그런 느낌이라 보시면 돼요. 그러면 요거는 요 정도 일단 설명을 했고, 요건 한번 나중에 한번 달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마케팅 보내기. 마케팅 혜택 등록 일단 설명했고요. 고객 등급도 얘기했습니다. 하나 남았는데 조금 시간 더 끌어도 될까요? 보통 50분에 끝내드리긴 하는데 하나니까 조금만 더, 네, 제가 시간 좀 끌게요. 대신 빨리 얘기할게요. 자, 요거는 이제 발송할 마케팅 메시지를 보내는 경우인데요. 우리 카카오톡에선 되게 많이 보셨을 거예요. 예를 들어 투썸플레이스 같은 데서도 카카오톡으로 계속 이런 식으로 뭐가 와요. 근데 이게 버전이 카톡이 아니라 네이버 톡톡으로 온다는 게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네, 기능은 비슷해요. 자, 일단은 저는 알림받기 고객이 56명이 있네요. 그러면 대충 이렇게 무료 전송 수를 주기도 해요. 근데 뭐 바로 지금 등록했다고 바로 주는 건 아닌 것 같아서 일단은 무료 전송 가능 수가 있으면 요걸 쓰면 되고요. 무료 전송 가능 수가 없으면 충전해서 쓰셔도 돼요. 어쨌든 요거는 프로모션가로 건당 10원입니다. 부가세 10% 별도기 때문에 11원이 나간다고 보시면 되는데, 문자 메시지를 보낸다고 해도 20원이잖아요. 그죠? 그렇게 친다면은 얘가 훨씬 싸게 먹힌다 라고 볼 수는 있겠죠. 자, 어쨌든 스토어를 고르고 확정해 볼게요. 자, 목표는 이렇게 설정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알림받기 전체 사람들에게 다 보낼 거다 하면 전체로 해도 되고, 아니면 내가 구매한 사람한테 추가 구매를 유도하는 목적이다, 아니면 알림받기 한 사람 중에 여성한테만 내가 보내고 싶은데 한 30대, 40대, 50대 여성한테만 보내고 싶다, 이런 식으로 내가 원하는 조건을 직접 설정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단 여기서 보낼 수 있는 건 앞에서 알림받기 한 고객들에게만 가능해요. 그래서 아까 쿠폰이 바로 그 역할을 해요. 알림받기를 누르게끔 하는 역할. 그죠? 알림받기를 누르고 굳이 해지하는 사람들 많지 않거든요. 그래서 누르게끔 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 어쨌든 알림받기 한 사람들, 구매한 사람이건 구매 안 한 사람이건 다 보낼 거다. 그럼 알림받기 전체로 하면 되겠죠? 그래서 타겟팅 할 거면 사용해도 되고, 아니면은 지금 알림받기 전체니까 사용 안 함으로 간 거예요. 혜택, 혹시 뭐 쿠폰 같은 게 있다면 여기다가 혜택 첨부해서 달아줄 수가 있는 거고, 없다면 첨부 안 함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 요 스텝 5에 톡톡 마케팅 메시지 편집에서는요, 이런 식으로 설명형, 이미지형, 상품 리스트형, 상품 카드형의 그런 메시지들을 보낼 수 있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내가 만약에 상품 리스트형의 메시지를 보내겠다, 그럼 리스트형을 고르고 다음 단계를 하면은 여기 이제 메시지를 어떤 카테고리로 설정을 할 건지, 예를 들어 식품이다, 그럼 식품 쪽으로 카테고리가 잡히고, 혜택 유형, 예를 들어 내가 쇼핑 라이브를 한다면 쇼핑 라이브 일정 여기서 골라서 설정을 하고, 그 다음에 여기다가 이미지, 그리고 제목, 내용, 상품들, 그리고 버튼 연결할 건 버튼 연결해서 만들고 저장해서 보내면 이게 이제 그 네이버 톡톡으로 사람들에게 전달이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알림받기 한 사람들에게. 그래서 이 기능도 괜찮아요. 보면 타임 세일 같은 경우도 만약에 우리 상품이 어느 시간에 좀 싸게 나오게 했다라고 한다면 그 타임 세일로 혜택을 주고, 여기서 이미지는 이 사이즈에 맞게 제작해서 올리고, 여기 뭐 농산물 특가전 해서 뭐 내용 뭐 쭉 적겠죠. 지금 뭐 마땅히 생각 안 나서. 그 다음 상품을 검은콩 연결하고, 상품이 많이 없어요, 농산물이. 뭐 어쨌든 이렇게 연결하고, 버튼 여기다가 뭐 만들 거면은 기획전 가기, 그 다음 여기 기획전 주소 적어 확인하고 저장하면은 그게 이제 하나의 메시지가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렇게 만들어서 전송을 하면은 이 알림 고객들에게 바로 전송이 돼서 가게 되는 그런 서비스가 마케팅 메시지 보내기라고 합니다. 어려우셨나요? 할만했죠? 네. 그래서 일단 스토어에 웬만한 그런 내용들은 쭉 설명을 드렸어요. 그 마케팅 메시지를 보낸 것에 대한 이력은 여기서 확인할 수가 있고요. 제대로 전송이 됐는지, 그리고 마케팅을 했을 때 제대로 먹혀들었는지에 대한 통계도 뽑아볼 수 있게 되어 있기도 합니다. 쇼핑 소식 광고는 베타로 있는 거긴 한데 좀 비싸요. 그래서 실제 제가 이걸 하라고 얘기를 하긴 좀 그렇고, 나중에 광고일 때 한번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커머스 솔루션 같은 경우는 실제 이 네이버에서도요, 커머스 솔루션이라고 해서 여러 가지 솔루션들을 제공을 해주고 있거든요. 커머스 마켓이 있어서 거기서 이제 이 솔루션 마켓에서 내가 원하는 이런 더 추가할, 뭐 예를 들어 구매할 상품 추천을 더 달아주고 싶다든지 고객 맞춤 추천을 더 달아주고 싶다면 요거를 이제 월 사용 요금을 내고 달아서 우리 스토어에다가 연결해 줄 수가 있는 거예요. 아까 자취생네도 보면은 그렇게 달아놨던데, 문자가 빠졌네요. 쇼핑에 가보면 얘네 돈 나가지 않도록 그냥 이렇게 들어왔어요. 여기 보면은 요런 거는 우리가 단 거 맞고요. 요것도 요거 있죠. 똑똑한 뭐 AI 상품에서 비교해 보세요. 클로버 MD 적혀 있죠. 요런 거는 이제 그 솔루션을 달아 놓은 거예요. 그러면
저게 이제 한 달에 얼마 이런 식으로 나가는 솔루션들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내가 필요한 게 있다면 조금 더 달아서 쓸 수 있게 그렇게 되어 있는 거고, 아까 여기 쿠폰 우리 달면 이런 식으로 달려져요. 이렇게. 그 커머스 솔루션은 바로 그런 메뉴라고 보시면 돼요. 통계는 우리 쇼핑몰이 지금 얼마나 결제가 됐고 뭐 어떻고 이런 통계들을 볼 수 있는 메뉴입니다. 판매가 지금 어느 정도 일어났는지 마케팅 분석으로 가면은 실제 유입이 어디서 어떤 곳에서 많이 들어오고 있는지, 그리고 어떤 상품들을 유입이 됐고 결제를 했는지 이런 것들을 볼 수 있게 나와 있는 게 바로 이 통계 메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들어가 보시면요 좀 재밌어요. 보면은 상세 조회 대비 결제는 우산이 월등히 높네요. 그죠? 네, 지금 5월달이니까 5월 초잖아요. 결제된 게 이렇게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 제품이 얼마에 결제가 됐고 요거도 지금 결제가 된 거 있으면 이렇게 표시가 됐을 거고, 그래서 벤치마킹 같은 경우도 우리가 지금 우리 쇼핑몰이 어느 정도 위치에서 판매가 되고 있는지 성과 이런 것들도 예측이 되게 잘 만들어져 있어서 나중에 한번 여기는 한번 훑어보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프로모션의 원뿔딜 아까 얘기한 거, 그리고 기획전 있는데요. 기획전 같은 경우는 쇼핑에서 나오는 거예요. 예를 들어 네이버의 쇼핑에 보면은 여기 기획전이 있거든요. 여기 뜨게 하는 게 기획전인데 일단은 상품이 50개 이상, 기획전은 50개 이상 있어야지 올릴 수가 있어요. 뭐 유아용품은 20개라고는 하는데 어쨌든 기본적으로는 상품은 50개 이상 있으셔야지 올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조건이 맞다면은 기획전도 신청해 보시면은 아까 그 쇼핑 탭에서 바로 또 뜰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되니까 요것도 한번 고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진짜 설명은 거의 다 드린 것 같고요. 혹시 스토어에서 더 질문이 있었던 부분이 있다면 체크를 해볼게요. 없으면 다음 시간에는 모바일 스마트 스토어에 대해서도 좀 소개를 할 거거든요. 네. 없나요? 있나요? 그러면 오늘 여기까지 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고생 많으셨어요.